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네. 출석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부덕의 소치다, 책임을 안고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례적으로 이제 보통 포토라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그 대법원에서 했다는 게 좀, 그 대통령도 보통 포토라인에서 하는데 전직 대통령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만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못 보던 이제 상황이거든요. 예.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은 몇 번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죠. 예. 지난 6월 입장 발표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나는 부적절하게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당당한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책임을 안고 가겠다.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후에 이제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죠. 이제 일단 제일 큰 게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차장이죠. 네네. 차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많은 대법관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임 처장이 이제 어떤 진술들을 했을지 이제 그런 게 본인도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글쎄요, 그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돼서 이제 그 밑에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을 새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자체 조사를. 그래서 한 번, 두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형사처벌을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검찰까지 가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사람이 사퇴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뜻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그렇게 형사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대법원장은 계속 밀고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 대법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그걸 검찰까지 끌고 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은 책임이 없냐 이거예요. 지금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일원이었고 지도부의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거를 자체 일을 가지고 검찰까지 끌고 가서 사법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게 과연 잘한 일인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이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끝은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이건 목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들도 다 형사처벌한 마당에 대법원장의 예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사법부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사법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좀 정리해보는 시간 정두원의 시사점 시사점.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좀 지난해보다 새로워진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전반적인 뭐 형식 내용 다 포함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 각본 없이 이제 진행돼서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미는 별로 없었어요. 예. 예, 옛날에 그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실망했습니다. 예. 좀 이건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측면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고 네. 특히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기존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도 질문했어요. 네. 그 진단을 어떻게 해보셨냐. 근데 거기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거기 원인이 있을 테고. 예. 그럼 원인을 이제 밝혀서 그거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정책 기조를. 예. 그럼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논술을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저 채점자가 뭘 어떻게 채점을 하겠어요. 네. 그건 채점을 좋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전환을 하겠다고까지 나와야지 그게 논리가 맞는 건데. 네. 그냥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연기에서 어제 가장 좀 뜨거운 장면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여 기자가 김혜령 기자인가요? 네. 뭐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가 계속 떠 있는데 그 자신감, 경제 기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이유, 또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온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상당히 무례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기자가 그런 질문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하여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뜬 사람은 김혜령 기자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떴든.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매서운 질문도 할 수 있고 무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뭐 거기에 대해서 화도 안 냈잖아요. 네. 뭐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는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죠. 네. 다른 부분이 선진화됐으면은 그 부분은 예의를 차리고 뭐 그런 거는 좀 아직도 좀 후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 이후의 평가라든가 얘기들이 더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을 뭐 임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쪽 짚어보겠습니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자유한국당이 조직위원장을 공개 오디션 방식을 통해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안 해봤던 걸 해보는데 네. 저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의 결과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보고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제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조직위원장을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뭐 잘 모르죠. 그냥 거기서 이제 조직강학 특위에서 면접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몇 사람이 있어 결론을 내리는 건데 네. 그 과정이 이제 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조직강학 특위 이제 인선 자체도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당권을 가진 사람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특정인 세력이 이제 결국 공천을 낙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봐도 진짜 공개적으로 또 그야말로 공정하게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선 이력의 정치인은 탈락했고 30, 40대 예. 청년 신인들이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런 이 젊은 피 수요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뭐 구습, 악습 이런 것들을 좀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단절이 됐다고 보진 않지만 좋은 예.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순이라고 뭐 그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선수가 높다고 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지금 대통령께서 다들 지금 구속되는 상태인데 네. 거기서 정말 삼선을 하는 동안에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네. 그야말로 거수기 행태만 보였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내년 총선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도, 예. 그런 모험이 계속 필요한 거고요. 이번 하나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시간 정두원의 시사점 함께했습니다.